자, 안녕하세요. 이번은 에센셜에서 마지막 쪽에 있는 셋업 네트워크 앤 HTTP 로드 밸런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스는 이제 서버 접속을 들어올 때 요청을 이제 나눠서 분산시켜서 해주도록 해준 녀석인데요. 아마 이거 하려면 여러 개의 인스턴스 띄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in this hands-on lab, 이 hands-on 랩에서는 you will learn how to set up both network load balancer and HTTP load balancer.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HTTP 로드 밸런서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배울 거다. For your application learning in Google Compute Engine Virtual Machine. 즉 Google 컴퓨터 엔진 가상 컴퓨터들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HTTP 로드 밸런서가 있나봐요. 이런 걸 어떻게 셋업하는지 배우는데요. 다른 거 보면 알겠지만 크레딧이 하나짜리인데 무려 7개나 되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해도 어드밴스 체크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 점수도 매겨져 있네요. 얘도.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랩에서는 여러분은 디퍼런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HTTP 로드 밸런서의 차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팅하는지 배울 겁니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로드 밸런서가 있대요.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있고 HTTP 또는 HTTPS 로드 밸런서가 있대요. 근데 L3와 L7 레이어가 다르죠. This lab, 그래서 you take your through the step 스텝 따라 하면은 이런 것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셋업하고 HTTP 로드 밸런서 셋업해보고 그 다음에 hands-on experience learning the difference between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HTTP 로드 밸런서의 차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는 걸 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에디터 좀 써보면 좋다 뭐 이런 나오고 있고요. 저 스킵하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스타트 랩 누르고 유저 서브스크립션 역시 눌러주면 되겠죠. 됐고요. 이제 오픈 구글 콘솔 이전에 했던 거 닫아놓을게요. 오픈 구글 콘솔 눌러서 세탭 링크 열고 아이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아무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거 동의하고요. 확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쉘을 시행하네요. 그래서 클라우드 쉘을 우측 상단에 있는 걸 시행해서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붙여넣기 설명 나와 있고요. 스킵해도 되고 이제 자, 여기서부터 시행해 봅시다. 우측에서 동의하고 위에 클라우드 쉘 그래서 스타트 클라우드 쉘 클릭해서 창을 띄워줍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죠. 자, simulating serving from a cluster of machine. We will create a simple cluster of Nginx server that will serve static content using instance template and manage the instance group. 자, 일단 이걸 테스팅하려면 여러 개 이제 웹서버, 인스턴스 서버, 웹서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머신 클러스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엔진엑스 웹서버 기반의 클러스터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스타틱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HTML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인스턴스 템플릿과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이한 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대요. 자, 인스턴스 템플릿은 when you define the every virtual machine in the cluster will look like 이거는 여러분의 가상 머신이 클러스터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질지 미리 정해 놓는 거래요. 그리고 manage instance 그룹은 instantiate a number of virtual machine instances for your using instance template. 이런 인스턴트 템플릿 이용해 가지고 정해 놓은 거 상황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시작하고 관리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create a startup script that will be used by every virtual machine instance to set up Nginx server
open startup.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타트업 스크립트 만들 건데요. 여기는 언제 사용할 거냐? 각 버추얼 머신이 인스턴스가 있어 사용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엔진엑스 서버가 시작될 때 엔진엑스 서버가 셋업되면서 가상 머신이 사용할 스크립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startup.ssh 만들 건데 apt-get 업데이트하고 엔진엑스 설치한 다음에 기본 웹페이지를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처리하는 걸 만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복사해 봅시다.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엔터 치면은, 자, ls 보면은 이렇게 스타트업 쉘 프로그램 만들어준 거 할 수 있고, 내용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는 create instance template that will be used startup scrip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템플릿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엔진엑스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파일들이 설치할 때 사용되는 컴퓨터 스크립트가 인스턴스 템플릿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인데 시작될 때 이런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서버의 설정이 된 정의가 된 인스턴스 템플릿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는 걸 수 있고요. 이 세 번째로 Let's create 타겟풀을 만들어 봅시다. 타겟풀 allow us 허용합니다. 뭐요? Have a single access point to all instances in group. 그룹에 대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하나의 접근 지점을 가지게 해주고, and is necessary for load balancer in the future step. 다음 단계에서 할 로드 밸런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거 만든 엔진엑스 템플 쓰기 전에 타겟 풀이한 거에서 엔진엑스 풀이라는 거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만들었죠. 그러면 거기서 생성됐다고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데 뭐지? 지역을 선택하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US Central 1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US Central 1을 선택해보죠. 12번. 이건 아까 앞에 나온 거 좀 다른데. 이게 다른 이유가, 우리가 여기 코드에서 앞에는 이 부분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서. 여기는 컴퓨터 엔진에서 존과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똑같이 복사해 봅시다. 이거 이제쯤은 다시 붙여넣기 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만들 때 눌러보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만들었고요. Finally, create the managed instance group using the instance template. 인스턴스 템플을 사용해서 managed instance group 만든대요. 그래서 보면은 인스턴스 그룹을 만들 거래요. managed는 create instance group 만들 건데, 베이스 인스턴스 네임은 엔진엑스고 사이즈는 두 개 만드는 거죠. 그 엔진엑스 템플을 갖다 쓸 거고요. 타겟풀은 엔진엑스 풀 방금 만드는 거 쓸 거예요. 라고 해서 붙여넣기 해보죠. 아까 위에서 정의했을 텐데 왜 또 나오죠? 두 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돌아가서 아까 정의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빼먹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이 부분 해줘야 되나봐요. 했는데 이거 이상하네요. 섹션이 됐고 상관없고. 자, 봅시다. 다시 사이즈 2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복사해서 해볼게요.
타겟 사이즈 툴에서 만들어진 것 같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네, 아까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엔진X 1센트럴 엔진X 2, 엔진X 센트 1A 타겟 사이즈 2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This will create two virtual machine instance. 두 가지 virtual machine 인스턴스 만들었고요. named 나 prefix nginx, nginx 이름 붙어 있는 this may couple of weeks 만들어지는 몇 분 걸릴 겁니다. 자, list the compute engine instance and you should see all of the instances created. 이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볼 수 있대요. 보면은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아마 뭐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우리. VM 인스턴스 들어가면은 두 개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Now configure firewall so that you can connect to the machine on port 80 via external IP address. 외부 IP 통해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firewall 방화벽 설정을 열어주세요. 80 포트 열어주세요. 그래서 Gcloud Compute Firewall을 create allow 80 WW 파이어월 이름 식으로 해서 80 포트 열어주는 TCP 프로토콜 사용하는 80 포트 열어주자는 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월을 열어주는 방화벽 규칙을 일단 만든 다음에요. 얘를 여기다 붙여줘야겠죠 또. You should be able to connect each of the instance via their external IP address via external IP shown as the result of running the previous command. 자, 여러분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인스턴스에 그들의 외부 IP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대요. 볼까요? 연결해줘야지만 뜨는 거 아닌가? 보자, 뭐 어쨌든 IP 복사해서 잘 뜨네요. 여기도 복사해서 잘 떠있죠? 여기서 웹포트가 잘 떠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create a new load balancer,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거죠.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allow to 허용합니다. Balance the load of your system based on incoming IP protocol data. 들어오는 IP 프로토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 시스템의 로드를 분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포트, 포트 프로토콜 타입에 따라서 이런 거 들어오는 IP 프로토콜 데이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also get some option, 여러 가지 옵션 가질 수 있는데 that I'm not able to read HTTPS load balancing. 그래서 HTTP 로드 밸런스에서 할 수 없는 몇 가지 옵션을 더 가질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you can load balance additional TCP, UDP based protocols such as SMTP traffic. SMTP 그 앱 서비스, 그 이메일 서비스에서 보낼 때 쓰는 거죠. 이런 거와 같은 TCP, UDP 기반 프로토콜을 추가된 프로토콜을 로드 밸런스 할 수 있다. And if your application is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이 interested in TCP connection related characteristic TCP 연결 관련된 문자열들 안에서 관심 있는 뭐 이걸 관련된 게 있다든가,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은 allow your 앱을 여러분의 앱을 inspect the 패킷을 구분해서 where HTTP 로드 밸런스 doesn't 어디 HTTP 로드 밸런스 할 수 없는 이런 걸 식별해서 특별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했던 거 이게 위에서 했던 게 HTTP 로드 밸런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어쨌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네요. 이 내용 봅시다. 자세한 거 여기서 보라고 하고,
Let's create a S3 network load balancer targeting our instance group. 우리 인스턴스 그룹 대상으로 해서 S3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GC 그룹 G 클라우드 컴퓨터 포워딩 룰 해가지고 포워딩 룰이라는 이름을 해서 엔진엑스 AB 로드 밸런스 이름만 지어주고 리전과 포트와 사용할 풀을 타겟 풀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들면은 붙게 되나봐요. 그럼 여기 나올 거고, Let all group computer engine forward rule in new project. 그래서 동작하고 있는 포워딩 룰을 보자고 하네요. 봤을 때 이렇게 엔진엑스 로드 밸런스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뜬 겁니다. 여기서 떠 있죠. 그 IP는 35.193.48.495 돼 있어요. 지금 이 IP와 별개의 IP가 또 할당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you can then visit load balance from the browser. 브라우저에서 IP 여기 IP 있는 거 갖고 접속해서 볼 수가 있대요. 한번 해볼까요? IP가 지금 여기였으니까 복사해서 접속해보죠. 자, FTP2 나왔죠? 지금 예만 계속 나오네요. NR7도 나오면 좋은데 이거 확인 어떻게 해볼까요? 하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명령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HTTP 로드 밸런스를 만들어 보세요. 자, HTTP 로드 밸런스는 provide global load balance for HTTP request destined for your instance. 여러분 인스턴스에서 제공하는 앱 서비스만을 위한 그 전원적인 로드 밸런싱을 제공한대요. 여러분 웹 서비스만 된다면 이거 쓰면 되겠죠? You can configure URL을 설정할 수 있고 대신에 얘네는 상세적으로 then route some URL to one set of instance and route other URLs to other instance. 특정 접속을 하면은 이쪽 인스턴스, 특정 URL로 오면 저쪽 인스턴스 접속하도록 구분해서 처리할 수가 있대요. Requests are always routed to instance group. 요청은 모든 그룹에 일단 오게 되고 is closest to user. 유저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provide that group has enough capacity and is appropriately for the request. 리퀘스트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자원이 있는 그룹 쪽으로 자동으로 얘가 제공해준다, 연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분산해준다는 거고요. If the closest group does not have enough capacity, 충분한 영역이 없다면 request is sent to closest group that does have capacity. 만약 한쪽에 가까운 게 있지만은 걔가 이제 충분히 처리할 여유가 없다면은 일단 좀 약간 멀겠지만 그보다 상대적으로 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접촉을 연결해준다는 내용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create health check를 만듭니다. health check verify that instance is responding to HTTP or HTTP specific.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서 어떤 인스턴스가 처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CPU가 플로우 있으면 피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도록 health check를 해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health check를 일단 만든다고 합니다. 서버의 상태를 체크해 주는 거죠. 만들었고요. 80포트 대가 만들어진 걸 할 수 있고요. 자, define HTTP service and map a port name to the relevant map port for the instance group. 자, HTTP 서비스를 정의하고 맵 포트 내 이름을 그 해당 포트 인스턴스 그룹에 적절한 걸 연결해 준대요. 그래서 now the load balance service can forward traffic to the name port. 이름 있는 포트로 로드 밸런스 서비스가 트래픽을 전달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인스턴스 그룹에다가 이제 엔진엑스 그룹이란 포트를 묻혀놓고 여기 이제 80 포트 웹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복사해서 실행해 줍니다. 그럼 이제 맵핑 된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엔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헬스 체크 상태를 보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인가 봐요.
그래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해시 체크 하면서 NGS 백엔드 만들어 놓고요. 다음 이제 인스턴스 그룹을 백엔드 서비스에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make sort request John. 만약 여러분 좀 다른 거 썼으면 바꾸라고 하는데 우린 똑같이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create default URL map that directs all incoming requests to all your instance.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기 위한 URL 맵을 만든다고 하네요. 모든 들어오는 저쪽에 대해서 옵션을 끼줍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create target HTTP proxy to route request to your map. 그래서 타겟 HTTP 프록시를 만들어서 여기 지정한 URL 맵을 던져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create a global forwarding rule to handle and routing incoming request.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한 포워딩 룰을 만들었어요. 뭘 처리하기 위해 handle and route incoming request 요청하는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포워딩 룰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포워딩 룰은 send traffic to specific target HTTP or HTTPS proxy depending on IP address. IP 어드레스에 기반해서 HTTP 또는 HTTPS 프록시로 특정 프로토콜로 넘겨준대요. 그래서 depending on IP 어드레스 또는 IP 프로토콜 그리고 포트에 기반해서 이제 그 조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글로벌 포워딩 룰 does not support multiple port. 대신에 글로벌 포워딩 룰은 여러 포트를 한 번에 지원하지 못한대요. 하나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80 포트에 대해서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쥐가 빠졌네요. 지금 다시. 자, after creating the global forwarding rule, 이제 포워딩을 한 다음에 it can take several minutes for your configuration to propagate. 반영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워딩 룰 다시 확인해 보면은 등과 같이 컨텐츠 로그 프록시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거할 수 있죠. 지금 방금 만들었던 녀석은 IP가 35.193.48.4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사해 주고요. Take note of the HTTP content rule IP address for the forwarding rule. 이 부분 체크하라고 보고요. 자, 브라우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로 접속하면 된대요. 보면 INR 7이 뜨는 거 알 수 있죠. 아까는 좀 바뀌었죠. 로드밸런스에서 로드밸런스 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 어쨌든 밸런싱에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로드 밸런스 네트워크 설정하고 로드 밸런스 설정하는 걸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일단은 7개의 모든 과정을 기초 과정을 완료한 거겠죠. 랩 하고요. 떠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일단 웹 서비스 창 하나 주고요. 컴퓨터 엔진 나가주죠. 그래서 얼마큼 했니? 점수 주고요. 이 레벨 얼마큼 만족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사이트 좀 이제 깨졌어요. 버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문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시킹랩 그냥 다시 웹페이지에 불러오죠. 다 불러와줬네요. 그래서 이 과정 다 이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모양이 달라졌죠? 그래서 비포블릭 프로필 보면은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고요. 에디트 인크된 탭으로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제가 아이디를 여기 로그인했을 거예요. 클릭하면은 자격증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 아니었어? 다시 로그인 다시 한 상태에서 클릭해도 안 뜨네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내주네요. 화면은. 그래서 시청을 직접 해야 되나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미 놔둔 게 있는데요. 근데 넣어준 게 있었어요. 아까 하나 삭제하고, 아까 전 추가된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격증 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p 에센셜 과정을 다 약간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완성하는 걸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쿠버네이트 할 때 버벅거려 썼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그 다른 거 정도면 차분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